자, 여러 가지 방정식 유형 마스터 설명할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의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개념을 들은 지가 오래돼서 개념 설명 간단하게 곁들여 가면서 할 거야. 자,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의 여러 가지 방정식, 즉 3차 방정식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을 알아야죠.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 자, 이렇게 주어질 때 여기에서 세 근의 합과 그 다음에 곱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죠. 그래서 세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근 내 근과 계수의 관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근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이 한 근이면 당연히 문제에서 a랑 b라는 애가 유리수라고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유리수. 자,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근을 가졌을 때 얘의 켤레근도 다른 근이 되죠. 자, 그러므로 켤레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한 근이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알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알 수 있는 게 최고차항이랑 그 다음에 상수항 나왔으니까 세 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켤레근 두 개를 먼저 곱하면 얘는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까지 했을 때 세근의 곱인 거고 그게 공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3이므로 알파는 1이라고 구해지죠. 자, 그럼 이제 알파 1이라고 구해졌으니까 세근이 각각 다 주어진 거고 따라서 세근의 합. 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지. 그것을 실제로 세 개의 근을 다 더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는 a 값이 3이다 라고 구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그러니까 두근 곱의 합. 두근 곱의 합. 두근 곱을 각각 곱하면 우선은 위에 있는 두 개, 켤레근 관계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거랑 아래 거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그러므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7 나오죠. 자, 근데 두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니까 b가 되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7이다.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근으로 가질 때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허근 622번처럼 허근을 근으로 가질 때 그럴 때는 반드시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켤레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 다음 유형 넘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사실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기본 문제 스타일이 바로 113쪽에 있는 유형이야. 그래서 113쪽에 있는 문제들은 허근의 합 혹은 실근의 합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627번 같은 걸 보더라도 4차 방정식이지만 이것의 근들이 다 허근은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허근의 합을 구하려면 진짜 허근이 나오는 식을 찾아내서 그것의 합을 구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조금 비교적 까다로운 걸로 봤던 스타일 634번을 설명할게. 634번은 아시다시피 보이는 거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 치환해서 해야 된다는 거 느껴질 거고 그럼 얘를 만약에 t로 치환했다. 그럼 전개했을 때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에다가 더하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t 더하기 4 곱하기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지. 자, 그럼 t 대신에 원래 거 x제곱 플러스 3x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두 2차식 중에서 이제 너희는 허근이 나오는 2차식을 골라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허근이 나오는 걸 찾으려면 당연히 판별식을 써봐야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판별식 썼더니 얘는 0보다 작게 나오지. 두 번째 식에서 판별식 쓰면 0보다 크게 나올 거야. 그러므로 허근 알파 베타는 첫 번째 등식에서 나온다.
자,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각각 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지금 알파, 이게 약간 지워져서 안 보이네. 알파, 알파 켤레죠? 알파, 알파 켤레랑 베타, 베타 켤레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둘 다 지금 서로 켤레 관계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알파 켤레는 베타가 될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찾아야 되는 이 식을 조금 더 간추려서 쓰면 알파 켤레 대신에 베타니까 두근의 곱, 그 다음에 베타 켤레는 또 알파가 되겠죠. 여기서 얘가. 그래서 또 알파, 베타. 그러므로 2알파, 베타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서 두근의 곱만 얼른 구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죠. 그럼 답이 뭔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 자, 세 번째 유형은 잠깐 개념 설명을 좀 할 건데,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과거에도 이걸 설명을 했었으나 너희가 많이 기억을 못해요. 큰일 났어. 자, 3차 방정식 근해 판별.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을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엔간하면 너희가 시험에 문제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면 여기서는 분명히 실근 하나가 나오는 것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실근을 뭘로 구할 수 있느냐? 유리수로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알파라는 값이 유리수. 자, 유리수라는 근이 주어진다고 칠게. 자, 유리수라는 근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얘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왜냐면 조리제법은 무리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가 알파라는 유리수의 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을 조리제법을 통해서 즉 각각을 뭐 A, B, C, D 이렇게 놓고 알파를 조리제법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뭔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럼 여기 나온 식을 그냥 fx 이렇게 놔볼게. 그럼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는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최고차항 a를 만약에 이렇게 꺼냈다고 아니다. 얘를 x-알파라는 인수를 가졌으니까 이거 하나랑 또 다른 f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고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이 fx는 바로 2차 방정식이 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로 가정을 할게요. 결국에 이제 너희는 여기 오른쪽에 나온 요 식에서 이제 근해 판별을 따져보면 돼. 자, 그럼 근해 판별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선은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다라는 걸로 우선 실근 알파는 이미 가졌어. 그러면 fx는 0이다라는 거에서 실근이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당연히 뭘 만족해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x 빼기 알파를 결국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뭐가 만족해야 되냐면 fx에다가 내가 알파를 넣었을 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0이 된다라는 것은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알아봤고 두 가지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얘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안 붙었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붙었고 그냥 세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이 붙었다면 너희는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안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중근을 가질 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얘 또한
알파 마이너스 0이, 미안해. x 빼기 알파가 이미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을 하나 가져. 그럼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fx는 0이라는 식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일 수 있어. 그죠? 왜냐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fx라는 애가 이렇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베타랑 감마가 다른 수라고 해보자.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치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얘는 중근을 안 갖는 것 같지만 만약에 x 빼기 베타가 x 빼기 알파랑 똑같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fx를 인수분해 했더니 앞에 있는 인수가 등장을 해서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조건 하나가 추가돼야 돼. 또는 판별식이 0이어서 되거나 혹은 f 알파를 넣는데 그게 0이 되거나. 그럼 f 알파를 넣는데 0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fx라는 애가 누구를 인수로 갖냐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그래서 중근이 발생하는 경우. 근데 이제 차이는 얘는 또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이거나 F알파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한 실근과 그 다음에 두 허근을 갖는다. 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얘는 뭐 이미 x-알파는 0이라는 거여서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이제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너희가 생각을 했을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써야 되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많이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대표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 유형 3에 있는 문제들 쭉 다 이런 문제인데 그 중에서 644번 중근 일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중근이라고 했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지금 앞에서 봤던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조율제법이 한번 된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니까 얘도 조율제법이 돼야 돼. 그러면 너희는 a를 없애줄 수 있는 x값을 대입하는 게 가장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가 사라지는 거 느껴지니까 이걸로 조율제법을 해주면 돼. 따라서 1, 3, a 빼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거를 1로 조율제법 해주면 1, 4, 4, a, 0. 자, 그러면 결국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x 빼기 1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아까 설명했던 그런 fx 같은 거죠. 그럼 결국엔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여기에서 판별식이 0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일 수 있으니까.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러므로 a는 4가 되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또다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f1이 0일 수 있다. 그럼 f1은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a니까 얘가 0이다. 그래서 a 값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a 값 두 개 골라내면 되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사. 자, 유형사로 넘어갈 건데 자, 유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차식의 근의 판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도 간단 개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 근의 판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기차식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가정하고 풀게요. 최고차 한계에서 그냥 1이라고 생각할게. 어차피 나누면 끝이니까. 자, 이런 보기차식이 주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보기차식에 있는 모든 문제 스타일은 너희가 당연히 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보기차식에서 근은 당연히 x의 값이야. 근데 그 x의 값이 바로 4개가 나오겠죠? 근이 4개. 근데 그 4개가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결국에 누구로 결정이 되느냐? 바로 나는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 값에 따라서 x의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자, t가 만약에 0보다 커. 그럼 x제곱이 오른쪽 양수 이런 거야.
그러면 x의 값이 실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게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t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x는 결국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지. 근데 두 번째, t가 만약에 0이야. t가 만약에 0이면 x제곱은 0이니까 x는 0이라는 중근 하나만 갖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때는 x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결국 중근을 갖는다. 자, 세 번째, t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거야. 그럼 x는 허근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x라는 근은 누구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면 바로 치환한 t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치환하는 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원래 있었던 식을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결국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겨. 그러면은 요거에 두 근이 나오겠죠? 그럼 그 두 근을 t1, t2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t1하고 t2의 부호에 따라서 x의 값이 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x제곱은 t1이다 라고 해서 x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t2라고 해서 x를 구할 거니까. 자, 그럼 이때 이제 유형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x의 값이 실근이 나와야 돼. 그럼 결국에 x제곱을 t1, x제곱 t2라고 놨을 때 결국 t1하고 t2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는 t1하고 t2가 둘 다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치환해서 만들어질 2차 방정식 있죠, 요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여야 돼. 근데 t1하고 t2는 또 같으면 안 돼. 왜냐하면 t1하고 t2가 똑같으면 x제곱이 1이다, x제곱이 1이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4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2실근이 나와버리죠. 자, 그러니까 t1하고 t2는 달라야 돼. 그러므로 얘는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 나와야 된다. 양수인 근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 조건이 만족되도록 조건을 달아볼게요. 그럼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우선은 서로 다른 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양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이 t1, t2니까 t1, t2라고 놓을게요. t1 더하기 t2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t1 곱하기 t2죠? 얘도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4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두 근의 곱까지 같이 만족해야 된다. 세 가지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냥 내실근을 물어본다. 자, 그냥 내실근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t1하고 t2는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돼. 왜냐하면 위에서 봤지. 실근 나오는 게 양수이거나 0이거나. 자, 그러므로 결국에 t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t2도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다.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이 붙을 필요도 없이 그냥 t1하고 t2가 둘 다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t1하고 t2는 어쨌든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봤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1하고 t2의 합도 얘가 양수이거나 0일 수 있는 거지. 두 개가 모두 다 0일 수도 있으니까 t1하고 t2의 곱도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을 갖는다. 자,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허근. 자, 허근을 갖는다는 건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t가 음수여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t1도 음수, t2도 음수다. 자, 그럼 얘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므로 판별식을 봤을 때는 0보다 0보다 작아야 되죠. 허근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t1 더하기 t2는 음수여야 되지.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니까. 그 다음에 t1 곱하기 t2는 양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 칸이 좀 좁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그러니까 마지막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두 개의 허근. 자, 그러면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건 실근이 나오려면,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t는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허근이 서로 다른 게 나오려면 t는 0보다 작아야 돼. 그 말은 얘는 t1이 하나는 0보다 크지만 t2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다른 두근. 그럼 부호가 다른 두근이 나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하나만 만족해도 돼. 뭐냐면 t1과 t2를 곱했는데 0보다 작기만 하면 t1하고 t2의 부호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차식의 근해 판별 총 4가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결국엔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해 부호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646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이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식이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두 근은 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조건 3가지.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여기서 두근의 합은 2a죠. 그러니까 2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여기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지.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유형 4에 648번도 질문이 많을 건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뺄게요. 요거 보니까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돼, 결국. 시험 범위 아니야. 이 문제는 얘는 뺄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 이제는 오메가 들어가 있는 거. 오메가 들어가 있는 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찾는 연습을 좀 할 건데 이 오메가도 너희가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할 거야. 절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마지노선이다.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보통 우리는 오메가로 놓는 거고요. 오메가로 놓으나 오메가 켤레로 놓으나 결국 같은 말인 거야. 자, 그랬을 때 공식 5가지 나와야 되죠. 여기다 직접 넣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1을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당연히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게 나오겠죠? 아, 미안해.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메가라는 건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어차피 0이 될 수 없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된다라는 거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요거 두 번째 식. 얘가 0이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쓸게. 차라리.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국에는 허근이 나올 건데 그 허근을 오메가로 놨으니까 다른 한 근은 오메가 켤레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 관계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바로 1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잘 나오지만 너희가 잘 외우지 않는 거.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제곱이 바로 오메가 켤레랑 같을 건데 얘가 이렇게 되는 배경도 위에 첫 번째 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해서부터 파생되는 거고요. 얘를 오메가 제곱 나오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두근의 곱에서 바로 오메가 분의 1은 바로 오메가 켤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마찬가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여기에 허근도 오메가로 놓으면 시험 문제는 플러스 1인 게 더 많이 나와. 얘도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얘도 따라 나올 거고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이 1일 거고 이번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일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이번엔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붙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 5가지. 참고로 아시다시피 복소수에서도 연습을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고 나오면 너희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까지 합이 0이다 라고 알려줬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니까
결국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쭉쭉쭉 오메가 6제곱까지 더한 게 바로 0이다 라고 알려줬었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650번 보시면 3차 방정식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x 세제곱은 1이니까 너희가 이 문제에서 뭘 갖다 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관련되어 있는 5가지를 다 써놓고 나서 알고 있는 거를, 필요한 거를 집어넣으면 돼.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그냥 왼쪽에 두 번째씩 보면 아는 거니까 오메가 켤레의 곱은 1이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켤레다까지 우선 쓰고 시작. 자, 그러면 이제 fn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n. 자, fn은 이렇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fn 제곱까지 더한 것이래요. 분모 이렇게. 그러니까 n이 만약에 문제가 뭐냐면 f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1만 얘기하는 거고 f2다 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확인. 자, 기억은 f6. 자, f6은 결국에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쭉쭉쭉 에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쓸게. 오메가 4제곱분의 1, 오메가 5제곱분의 1, 오메가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 그랬단 말이지. 3개씩 패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식을 간단히 할 때도 앞에 있는 3개, 뒤에 있는 3개가 값이 똑같을 거니까 얘네끼리 따로 정리해주고 2배 해줘도 상관없겠죠. 그럼 앞에 있는 3개, 자, 앞에 있는 3개를 계산할 때 분모 오메가 세제곱으로 통분하면 분자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는데 분자가 어차피 0이잖아. 두 번째 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도 결국 0이 되겠죠. 첫 번째 게 0이면 두 번째 것도 0일 거니까 그냥 0.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연수 K에 대해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1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돼. 그럼 K에다가 1 넣으면 결국에 F 뭐가 되냐면 1이 돼. 근데 F1만 계산해봐도 오메가 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다라는 것은 틀리게 되겠지.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 볼게. 디귿은 보면 얘가 fn의 제곱 더하기 fn이 0이 되는 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 fn의 제곱 더하기 fn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우선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먼저 n에다가 1부터 몇 개만 넣어볼게. 이거는 너희가 한 번에 보여서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나씩 몇 개를 넣어보면 돼. 2자리 자연수. 어쨌거나 2자리 자연수도 얘네들 패턴이 있잖아. 왜냐면 3개씩 반복이 되니까 n에다가 굳이 2자리 자연수 안 넣어도요. n에다가 몇 개, 1, 2, 3만 넣어보면 끝나잖아. 3개씩 반복이 되니까 1, 2, 3만 넣어놓고 그게 나머지가 얼마인 수인지만 찾아보면 돼. 자, n이 1일 때부터 넣자. 자, n이 1이면 결국에 f1의 제곱. 자, f1은 바로 오메가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죠. 자, 그럼 이거를 통분했을 때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가 되지. 근데 1 더하기 오메가가 아까 두 번째 식에서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0이 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제 n에다 2를 넣을게요. 그럼 2를 넣으면 f2가 되고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되지. 자, 이걸 너희가 제곱을 해야 될 거니까 통분을 해서 갈게. 오메가 제곱분의 결국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f2라는 값이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더하기 1, 얘가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위에 거랑 똑같구나. 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럼 이제 f2 자체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어. 그러므로 주어져 있는 식에다 넣으면 fn의 제곱 더하기 fn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는 거 찾았네요. 자, n에다가 3도 넣어볼게요. 그럼 f3. F3은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인데
아까 우리가 F2까지는 구해놨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근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이 1인 거 알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되겠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시계값을 계산해도 어차피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가 2인수와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눠 떨어지는 거 n이 2일 때랑 n이 3일 때 찾으면 되죠. 그럼 n이 2라는 것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쓰라 그랬죠? 3k-1. 근데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 개수 물어봐. 그럼 두 자리 자연수 개수니까 3k-1이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니까 99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100 미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세 자리보단 작은 거. 이렇게 해서 k가 몇 개가 되는지 찾고. 두 번째 거는 이제 3k-2. 그럼 얘도 마찬가지 10 이상 100 미만. 그래서 개수가 60개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것만 풀어보면 양쪽에다 1 더했을 때 3k가 11 이상 100일 미만이니까 k는 이게 떨어지지 않아도 돼.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도.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3k가 될 수 있는 것을 11 같은 경우는 3점 얼마 얼마. 그 다음에 100일을 3으로 나누면 33점 얼마 얼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k라는 것은 자연수 4부터 33까지. 그럼 33개에서 앞에 3개만 안 되는 거니까 30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30개인 거 알았고 두 번째 건 너희가 해봐. 자, 그 다음에 657번하고 658번인데 우선 657번은 너희가 어려워해서 질문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얘도 얘는 도입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다른 거 말고 마찬가지로 657번은 x 세제곱 1이라고 했으니까 공식 5개, 세제곱은 1이다. 얘는 0이다. 그리고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그냥 써놓고 쳐다보면 쓸 수 있을 만한 문제에다 너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자, 봐. 근데 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지금 나는 오메가만 썼지만 사실상 첫 번째 식도 켤레도 다 성립하는 거 아시죠? 이거 켤레. 이렇게 켤레인 것도 다 성립하는 거 알 거고. 됐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기억. 자, 기억은 2018을 3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얘는 3으로 반복되니까. 3개씩 나눠지니까. 그럼 너희가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 같은 경우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런 거 바꿔서 쓰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짝꿍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오메가 켤레 제곱을 바꿔버리자. 다섯 번째 공식 있지? 다섯 번째 공식. 얘도 양변에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켤레에도 성립하니까 그럼 오메가 켤레 제곱이 바로 오메가가 되지. 그지? 그거를 이용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오메가 켤레 제곱이랑 오메가 켤레 4제곱이 바뀌게 되겠죠? 오메가 켤레 제곱은 다시 얘는 오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켤레 4제곱은 오메가 켤레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켤레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잘만 조합하면 되거든? 즉,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의 합. 얘가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하나 킵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거 0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그러므로 니은은 틀리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너희가 자꾸 적절히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도 보면 얘가 3개씩 반복이 되니까 너희가 0이 되는 거 찾을 때 n에다가 뭐부터 넣어? 1, 그 다음에 2, 그리고 3 이렇게 3개를 다 넣어보면 돼요. 3개 넣어서 0이 되는 거 찾은 다음에 관계식 만들어서 해보면 돼. 이거는 방금 했던 거랑 스타일 똑같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658번. 자, 658번도 같은 맥락인데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걸로 식을 좀 정리해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랑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일 거고 오메가 켤레 곱이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너희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랑 얘가 나왔으면 오메가 6제곱도 1이 되는 거. 뭐 그런 것들 적절히 쓰면 돼요. 그럼 이제 보통은 세제곱 이상이 되는 애들은 다 차수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세 가지 얘네들을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쓸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세 개랑 뭐 충분히 계산이 될 거니까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얼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산하는 거가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오메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식을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로 바꿔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로 바꿔 쓸 수 있는 식이 바로 두 번째 식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대신 들어가니까 마3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 오메가 더하기 3. 이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6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므로 A 값은 어차피 0일 거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유형 6. 자, 유형 6을 볼게요. 마찬가지야. 661번. 얘도 똑같은 케이스죠? 방금 했던 거랑 같은 케이스니까 얘네들도 차수 높은 거 있지. 이거 뭐 4제곱, 4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런 애들을 모양을 바꿔보시면 얼추 보일 거예요. 이거 너희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유형 7로 넘어갈게요. 유형 7. 자, 665번. 자, 모의고사 킬러 문제로 등장했던 스타일이야. 방법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특히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반영한다 라는 본인 학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문제 3차 방정식 문제 스타일을 기억하셔야 돼. 어떤 건지 절대값 범위, 뭐 절대값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3차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 반드시 조립제법이 될 거예요. 자, 어떨 때 없어지나 생각을 해봤더니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없어지는 거 보일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줄 거야. 뒤에 있는 마이너스 8의 1을 왼쪽으로 넘겨서 조립제법 할게요. 그러면 2b 미안해. 최고차항 계수가 a군요. a 그 다음에 2b 그 다음에 4b 그리고 8a 넘어왔지? 그럼 조립제법 마이너스 2로 a 마이너스 2 a 그러면 2b 마이너스 2a 그러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4a 남고 마이너스 8a 되니까 0 되는 거 보이죠? 자, 조립제법은 늘상 될 거니까 그럼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x 더하기 2 곱하기 남아있는 요거를 쭉 ax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을 자꾸 기억해.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ax제곱이랑 상수항이 지금 문자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a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두근의 곱을 알 수 있구나.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 되게 중요해. 자, 우선 얘는 근 하나는 가졌어. x 더하기 2가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졌어. 그러면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만약에 논다면 결국은 알파랑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어쨌든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 아니까 두 근의 곱이 바로 4라는 거 알죠? 자, 근데 알파랑 베타가 정수래. 그러면은 4라는 곱은 결국에 1 곱하기 4로 표현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로 표현된다. 혹은 뭐도 있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고 혹은 2 곱하기 2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네들은 어차피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얘는 근이 겹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앞에 있는 두 가지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 4일 때랑 마일 마사일 때로 나눠볼게. 자, 두근의 곱을 한번 썼으니 너희는 두근의 합도 써야겠죠? 자, 그럼 이제 두근의 합. 자,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일 때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은 5인데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을 하면 a분의 마 2b 플러스 2a가 돼. 자, 오른쪽에 있는 식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아니다. 이 등식을 정리할게. 그러면 5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2a가 돼. 그러니까 3a는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a랑 b가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a가 55 이하, b가 56 이하에서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선 약간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3 곱하기 a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b랑 같다라는 것은 결론은 우변은 무조건 짝수고 그 다음에 좌변은 무조건 3의 배수이니까 결국에는 a라는 애는 짝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2의 배수라고 쓸게요. a는 2의 배수 그 다음에 b는 그럼 3의 배수여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2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맞춰놓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뭐 B가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찾는 게 편할 것 같아. 왜냐하면 2의 배수보다 3의 배수가 개수가 더 적거든. 그러니까 B의 범위로 먼저 찾을게요. 자, B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6에서 56까지야. 절대값 풀어주니까. 그러면 56까지 3의 배수면 3 곱하기 18이 54가 되니까 양수에서 3의 배수가 18개 나온다고? 그럼 양수에서 18개 나오니까 음수에서도 18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결국에는 B가 정해지면 그거만큼 A 값도 무조건 있을 거지. 그죠?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36개이니까 그거에 맞는 A 값도 무조건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만약에 B가 3이야.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나씩은 무조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B가 어차피 더 이제 배수가 크니까 B의 개수보다 A의 개수가 더 많을 수는 없어. 그래서 B의 개수만 구해주면 전체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 이렇게 36개. 중요한 것은 A랑 B는 0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붙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일 때 볼게.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면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5. 그럼 아까 있었던 a분의 마이너스 2b 더하기 2a가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2a가 돼서 결국에 마이너스 7a가 마이너스 2b. 마찬가지 얘도 a가 2의 배수 그러면 b는 7의 배수죠. 그럼 7의 배수 개수가 더 적으니까 7의 배수 개수로 따져보면 되지. 그지? 그럼 아까 b의 범위 구했던 거 요거 b가 56까지면 7, 8, 56 그러니까 양수인 게 6개 나오죠? 그럼 음수인 것도 6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7의 배수는 12개. 이렇게 해서 전체 개수 구해주면 된다. 자, 고차 방정식에서는 665번이 가장 어려운 유형일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은 사실 막 되게 설명할 거는 없어. 너희가 이미 아니까. 막 너무 쉽게라도 하니까. 그냥 방법이 이랬다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669번 연립방정식은 크게 문제가 나와도 세 가지 스타일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처럼 이렇게 667번처럼 1차와 2차가 섞여져 있는 거. 근데 알다시피 1차를 변형해서 대입하면 2차 연립방정식이 풀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2차, 2차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관계식을 두 개를 먼저 골라내셔야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y랑 그 다음에 x 빼기 y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y일 때 해 구하고 그 다음에 x가 y일 때 해 구해서 해를 모두 네 가지를 구해야 돼. 그랬을 때 근을 곱의 최대값을 일일이 계산해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 요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타일은 이제 치환해서 하는 케이스도 가끔 있어.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이 있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이 바로 대칭형인데, 사실 대칭형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서 그런지 여기 우리 뽑은 문제에는 없는 것 같네요. 음, 그러네. 대칭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 x 더하기 y 더하기 xy가 뭐 3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위에 것도 2차, 왜냐면 xy가 2차니까, 그 다음 밑에 것도 2차,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x 더하기 y를 a로, 그 다음에 xy를 b로 이렇게 치환해서 첫 번째 식이 a 더하기 b는 3이다라고 놓고, 두 번째 식은 변형식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결국에 a제곱 마이너스 2b 그것이 5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ab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연립해서 xy를 찾는 거. 이게 세 번째 유형이야. 시험 문제에서는 솔직히 1차, 2차랑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 밖에 연립방정식에서 조금 이제 너희가 어려워할 만한 게 673번인 것 같아서 이것만 그냥 언급을 할게요. 얘는 그냥 딱 봐도 2차, 2차이기는 한데 아마도 이 밑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x 더하기 4y. 그러면 x 더하기 4y를 만약에 a 이렇게 잡으면 x 더하기 4y가 위의 식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10도 있기는 하지만 10도 있지만 x 더하기 4y를 왼쪽에 있는 식만 따로 만약에 인수분해를 한다면 얘는 x 더하기 4y랑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더하기 4y를 a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x 빼기 2y를 뭐 b로 잡거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2y를 b. 이게 바로 이제 대칭형 문제를 약간 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식은 a, b가 10이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다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a 더하기 5, a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5거나 5월 a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일 때 대입해서 b 구하고 a가 2일 때 대입해서 b 구하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a, b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두 개를 다시 연립하면 되고 됐죠? 답은 너희가 구해보세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